우리나라 무역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좀 높은 나라 아닙니까, 교수님? 지난해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보면 445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최고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좀 표적으로 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뭐 사실은 이제 트럼프 1기 때를 돌아보면은 무역 적자하고 환율 이슈가 계속 나옵니다. 네. 예. 무역 적자가 계속 난다는 거는 미국에 어떤 영향입니까?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를 미국 우선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무역 적자가 나는 것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냐라는 큰 논리가 생기면서 관세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거든요. 예. 싼 물건들이 미국의 제조업 기반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논리가 트럼프 경제의 가장 쉬운 논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역 격차를 가지고 압박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스타일이다. 그래서 무역 격차의 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물건 사주면 다른 물건들을 너네가 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본적인 어떤 거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사실 기본 경제학에서는 효율성이거든요. 네. 예. 가격이 싼 데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은 전 세계적으로 부가 늘어난다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미국 우선주의라는 틀에서 보다 보니까 해외에서 수입이 많아지면은 자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다라는 이런 큰 논리 안에서 관세를 올리겠다. 이런 기본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관점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환율도 지금처럼 우리는 이제 흔히 말하는 원화가 약해지고 있는 양상들인데 워낙 약해지면 또 부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들이 해외에 갈 때 좀 싸게 팔 수가 있으니까 이 환율을 가지고 또 너무 평가절하 중국에 대해서도 계속 평가절하가 되었다. 그러니까 가치가 너무 낮다라는 그런 입장을 통해서 굉장히 압박을 넣고 환율 조작국을 지정한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보통 이제 트럼프 일기 행정부로 보면은 그런 정책들을 많이 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상 이제 일반적으로 관세를 올리겠다. 정책이 실제로 시행이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관세를 10에서 20% 올리겠다.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60%까지 올리겠다라는 예. 굉장히 강한 어떤 관세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피해 보는 것들은 이 관세를 올리면서 네. 직접적인 관세를 올리면서 피해 보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관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관세율이 60%까지 올라가겠다는 얘기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만 올린 것들이 아니라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거든요. 그럼 또 경제 관계가 또 경직되면서 네. 교역 같은 것들 줄어들게 되고 최근 중국 경기가 좋지 않은데 이렇게 교역이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나라 또 중국에 많은 중간재들 수출을 하는데 이런 것이 또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냐. 사실은 그 두 가지 측면인데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것이 좀 줄어드는 측면, 예. 그리고 미국이 보복관세, 보복관세 전쟁들을 통해서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의 어떤 수출이 더 줄어들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62조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이런 예. 보복 전쟁, 관세 보복 같은 것들이 지속되게 된다라 그러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 수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추산해 본 결과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언급도 했지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문제, 한국이 너무나 이제 그 수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미군에 대해서 잘 사는 나라니까 돈을 더 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또 아무래도 많이 인상을 요구하겠죠. 근데 이제 트럼프의 언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하고 네. 그 단순하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이제 지지하는 소위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네. 평범한 분들에 대한 간결한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잘 사는 나라, 소위 말하는 부자 나라 네. 한테 이런 우리의 지금 재정적 어떤 리소스를 자원을 쓰는 게 맞느냐, 내지는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소위 아들 딸들이 이렇게 수만 명이 가서 있는 게 맞느냐 등등 이런 이제 논리를 펼치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네. 사실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특히 안보 정책에 있어서는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이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도 일방적으로 이제 이렇게 100억 달러는 내야 된다 이런 수치가 도대체 어디서 근거가 돼서 이런 숫자를 던진 건지 도저히 우리로서는 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아무튼지간에 이 청중을 그는 지금 미국의 유권자로 보고 이런 숫자들도 던졌던 것이고요. 네. 요컨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럼프는 이제 미국에 선출된 정치인으로서
국가로서 저런 자세를 보일지언정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무슨 개인과 개인, 사인들끼리의 무슨 계약도 아니고 예. 이건 충분히 절차라는 것을 거쳐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당연히 지금 대비를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좀 더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너무 방어적으로 내지는 수세적으로 갔다가 그게 트럼프식 전략인 거거든요. 예. 예를 거래를 한 때 한 뭐 10배 아까 말한 뭐 100억 달러를 툭 던져 놓고 예. 말씀드렸다시피 근거도 없는 숫자를 제시해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깎고 들어가는 우리 뭐 시장에서도 이제 좀 재밌게 이렇게 서로 거래를 하려다 네.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지금 접근인 것이고 또 그게 실제로 먹혔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도 거기에 반응을 또 했었었기 때문에 네. 일기 때도 그러나 이번에는 뭐 다소 좀 우리가 또 증액이 되는 것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일 수 있겠으나 아무튼지간에 너무 방어적으로 내지는 수세적으로 가면 말려들 수 있다는 것을 좀 새삼 다시 한번 좀 주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